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이슬람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면서도 이슬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시사를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보셨습니다. 네. 예. 네. 우선 시작은 역사부터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슬람교랑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인데 그 이슬람의 신과 기독교의 신이 다른 신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예, 따라 다른데요. 그리스도교인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예. 그러고 한국 하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은 뭐 기독교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이슬람은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유일신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똑같은 예. 하느님이 똑같은 게 유일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다가 제대로 살면 천국에 가고 예. 잘못 살면 지옥에 가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예. 그거 외에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 모두 부활시켜가지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 게 최후 심판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슬람은 그래서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예. 유대인들한테 내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다 그렇죠. 하나라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천사 하늘에는 뭐 거기 하느님의 나라에는 천상에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교인들한테도 왔고 유대인들한테도 왔고 마지막으로 온 게 예. 이슬람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네,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은 동일한 어떤 한 존재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일하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예수는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특징이 뭐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보내서 올바른 삶을 가르친다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그리스도교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이 예. 이슬람에서는 최초의 인간이면서 최초의 예언자예요. 예. 그래서 그 예언자를 계속 보내요, 하느님이. 잘못 살 때마다. 그 중에 보낸 예언자 하나가 예수입니다. 예. 이슬람에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올바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엉망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그러니까 베이비 원모 타임. 그게 예. 이제 그게 무함마드라는 얘기죠. 무함마드 예언자란 말이죠. 그 최후의 예언자고 이 예언자 외에는 더 이상 예언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로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적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통에서 다 내려오는 종교라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 하나의 계통이고 그 하나의 계통이 되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무슬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대인들도 가졌고 그리스도인들도 가졌고 우리도 가졌다 예. 이겁니다. 그러면 이슬람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어떤 예언자지만 네, 신의 아들인가요? 그럼? 아니죠. 예. 이슬람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인해요.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예언자시고 아주 위대한 인간이신데 예. 왜 이분을 갖다가 하느님으로 만들었느냐. 아. 하느님은 당신도 하느님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잘못했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교란 게 어떤 참 이렇게 어떤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그런 건 되게 믿음이 되고 또 전투적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을 서로 죽이게 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역할도 할 때가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관계는 그런데요. 이슬람 내에서 또 시아와 순니가 나눠진단 말입니다. 네. 네. 그것도 아주 그 비이슬람교도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한 어떤 큰 테두리를 만드는데 일단 시아와 순니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름부터 갈까요? 예, 예, 순니라는 말은요.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순나라는 건 전통입니다. 예, 시아는요. 시아는 당,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리냐면 시아또 알리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만 보면은 그러면 시아파들은 순니처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둘 다 전통을 따라요. 이슬람교 전통을. 갈라진 이유는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마지막 예언자다. 이분 다음엔 더 이상 예언자가 없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예언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체는 누군가는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예언자의 대리자들. 예.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대리자가 돼야 되느냐의 싸움이 순니파고 시아파예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순니파가
그 핏줄이 돼야 된다는 게 수니파입니까 시아파입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의 시아파입니다. 그게 그게- 알리. 네, 그러니까 예. 시아파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예언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언자가 딱 나와서 사람들한테 나를 지도자로 섬기는 이들이여 봐라 여기 알리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자손인가요? 그러니까 그 무함마드의 정확하게 말하면 사촌 동생이자 예. 사촌 동생이자 사위입니다. 예. 네, 이 알리를 차기 지도자로 지정했다고 시아들은 믿고요. 예. 순니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게 코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코라는 건 상관은 없고요. 이게 전통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알리가 결국에는 네 번째 지도자가 되긴 돼요. 예. 근데 시아파들은 네 번째가 될 뿐이 아니라 첫 번째 됐어야 첫 번째다. 된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싸움들이 내서 결국에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싸움이 680년에 예. 이 알리의 두 번째 아들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나중에 순니파가 되는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서 680년을 기점으로 순니하고 시아가 완전히 다른 길을 서로 가게 된 거죠. 그러고 여태까지 이렇게 싸우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싸운다는 것보다도요. 이러한 상황들이 1979년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예.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예. 재밌는 건요. 예. 이란이 지금 시아파지만 16세기까지는 순니파였습니다. 예, 시아파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란이 혁명이 성공을 해서 전 세계가 이슬람 혁명으로 들썩하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정치적인 싸움이 된 거죠. 예. 종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싸움. 그렇다면 지금 순니와 시아를 나누면 순니파가 다수파죠? 그렇죠. 전체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90 정도, 압도적인. 9대1 정도 되나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9대 1 예. 아니면 85대 15.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순니가 압도적인데요. 예. 근데 근데 시아파들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중동 내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6대 4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전 세계로 보면 순니 예, 전 세계로 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순니입니다. 중동에서는 6대 4 정도고요. 네, 6대 4 정도. 그렇다면 순니의 어떤 종주국, 네. 그 어떤 중심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 뭐 우리가 종주국 이런 말 참 예. 좋아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처럼 교황청이 있고 교황이 있으면 종족이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종주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예. 번째로는 메카하고 메디나라는 무슬림들의 가장 중요한 성소가 두 군데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서기 때문에. 강하니까. 네, 강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인구수로 따지면 만약에 인구수로 종주국이라고 네. 한다면 안 됩니다. 어딘가요, 그러면? 인구수로 종주국으로 되면은 당연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근데 동남아시아니까 보통 전통적인 무슬림 사회에서 예. 동남아시아는 보통 그렇게 높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힘도 세고 네, 사우디가. 네, 그러면 그 반대편 상대 카운터파트가 이란입니다. 시아파. 예, 이란이 가장 많아요 시아파들이. 예. 그리고 이란이 나름 그 석유가 많이 나서 잘 살기도 하고요. 거기도 힘도 세고 군사력도 있고요. 그렇죠. 힘 군사력은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아랍 지역에서 가장 큰 순니 국가는 이집트입니다. 인구 면에서 말씀. 그럼요. 예. 1억이 넘으니까요. 1억이 넘으니까. 네, 1억이 넘고 거의 순니니까 거기는 거의 시아 없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유명한 전쟁 네. 때문에 유명한 이라크는 원래 지배자 그 사담 후세인은 순니였지 않습니까? 순니입니다. 순니였는데 사담 후세인을 쫓아내고 미국이 그 다음에 시아 정부를 세운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예.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에요. 거기 왜냐면 다수파가 시아인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 영국이 만들거든요. 예. 근데 영국이 만드는데 이게 참 비극인데 영국이 이쪽을 지역을 들어갔었을 때 제일 먼저 접촉한 사람들이 순니고요. 예. 이 세 종족이 따로 삽니다. 일단 아랍 순니들이 살고요. 이라크의 그다음에, 네, 말씀이시죠? 예. 아랍 시아들이 있어요. 아랍 시아는 유전지대에 많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사는 지역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집중 거주지가. 그다음에 그 북쪽 위로는 누가 있냐면 쿠르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랍인과 쿠르드인이고 또 종파로 하면 아랍인, 아랍 순니, 아랍 시아, 쿠르드 이렇게 셋으로 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 둘로는 나눴어야 되는 나라예요. 나라를 나눠서 건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아랍과 쿠르드로 나누던가 아니면 아랍 순니, 아랍 시아, 쿠르드로 셋으로 나누던가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아랍 시아가 60%, 예. 나머지는 20%씩이에요. 예. 그런데 영국이 이 나라를 만들 때 순니 중심으로 순니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그렇게 어떤 철권을 휘둘렀던 이유가 소수파로 지배를 하려니까 그런 이유도 그렇죠. 있었나요? 그러니까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성덕이 뛰어나서 예. 감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주먹으로 하거나. 네, 주먹으로 예. 했죠. 예. 네. 시아파의 이란이 있고요. 그 어떤 사우디랑의 전략적 견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그 중동 지역의 시아파 국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란이 압도적인 시아파 국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여기는 투르크어를 쓰는 지역인데 터키하고 말이 통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또 시아파가 90% 이상입니다. 예. 근데 여기 시아파들은 종교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시아파입니다. 세속화가 많이 된 시아파이기 예. 때문에 이란의 시아파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 지역에 시아가 강한 곳이 레바논 남부 쪽이 강하고 예. 그다음에 시리아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벨트처럼 이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이란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냐면 사실은 순니파 시아파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1979년 이란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979년 이란 혁명이 결정타예요. 결정타인데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이념인 와하비 사상은 시아를 이단으로 보고 시아파를 죽인 역사가 있는 예. 과격한 이슬람주의가 사우디의 국가 이념이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란과 사우디가 싸움이 시작한 건 1979년 이란 혁명이 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이란은 세속 왕정이었고 사우디는 세속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란과 큰 문제는 없었고 둘 다 친미 국가로서 미국이 다 좋아하는 나라였고 예. 그래서 이 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79년에 이란의 세속 그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섰거든요. 예. 근데 이슬람 공화정을 들어선 그 당시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우디를 공격을 했어요. 말로. 예. 네, 그러니까 사우디란 나라 이름부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란이 보여줬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의 주변 국가들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는다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이 지역에 다 가서 제대로 된 이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깜짝 놀라는 거지. 혁명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왕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적재 관계가 서로가 가게 된 거고 서로 이제 그걸 못 참고 가게 돼서 궁극적으로 19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이 궁극적으로 이 중동에서 경쟁 관계에 시작이 됐고요. 그거는 이제 제 말은 아니고 2017년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세자인데요. 중동이 이렇게까지 이 사우디의 입장입니다. 예. 중동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곳이 아니었는데 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란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이슬람이다라고 경쟁적으로 이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슬람이 현대적 근대적 이슬람이 아니라 누가 더 보수가 되느냐로 싸운 겁니다. 예.